안녕. 손뭉치 안녕. 오랜만에 라방을 켰지요? 진짜 미친 사람이지. 입문할 때 달리기를 맨 처음에 뛸 때 언니랑 형부가 같이 뛰자 그래서 뛰었는데, 그날 뛰는 날에 아침에 저기 여의도에서 우리 운동화 살 거야. 언니랑 형부가 운동화 살 거야. 우리 운동화 사면은 그거 사서 신고 뛸 거야. 너랑 같이 뛸 거야. 너 아무 운동화나 신고 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갔는데 언니랑 형부랑 그 카보나를 거기서 사는데 나는 뛰지도 않았어. 한 번도 안 뛰었어. 근데 언니랑 형부랑 사면서 야 너도 그냥 사. 너 어차피 이거 러닝 하잖아? 그럼 너 하나 있어야 돼. 너 욕심 난다? 그냥 지금 사. 지금 사는 게 이득이야. 그래서 첫날 러닝을 하는 첫날 카보나를 신고 뛰었어요. 미친 사람이지. 아마 우리나라에 아무리 러닝이 미쳤어도 나만큼 미친 사람은 없었을 거야. 그래서 그 3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자마자 그냥 가서 그냥 기분이다 30만 원 갈가 그래서 그 운동화를 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4km를 뛰고 4km 떴다. 4km를 뛰고 일주일 동안 몸져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많이 벌었냐고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로도 돈을 땡전 한 푼은 아니지. 유튜브는 저한테 돈이 안 돼요, 여러분. 유튜브는 저한테 돈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본업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업으로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 유튜브로 12개월 버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유튜브는 저한테 여러분 돈이 안 돼요. 전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튜브는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셔서 그런 거긴 한데 저 그 구독자 7,000명 그러니까 많은 거긴 한데 돈을 번다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구독자 7,000명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건 어디 가서 돈 번다고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하는 시간, 투자하는 어떤 노력 뭐 그런 걸로 따지면 유튜브는 그냥 마이너스예요. 완전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입니다. 해서 그 설계 일을 하면서 돈을 번 거죠. 누가 구독자가 마이너스래? 나한테 유튜브가 마이너스라고. 근데 마이너스인데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만나겠다고 라이브를 하잖아. 그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 말이지. 플러스면은 여러분 이 사랑이 표현이 안 돼요. 근데 마이너스인데 저 여자가 저렇게 이렇게 당신들과 놀러 왔다고? 그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걸 표현하고자 내가 마이너스라고. 이제 그 내가 지금까지 했던 유튜브를 했던 그 기간을 생각해보면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것 같다. 언니 브이로그 보고 너무 힘내고 있다고요? 브이로그를 더 열심히 편집을 해야 되겠네. 지금 많이 밀려있는데 제가 한 2주 정도 제가 업로드를 못했잖아요. 정신이 좀 없었어요. 제가 왜 정신이 없었냐, 그 여러분이 그 알고 있을 것 같아. 나 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방통대 병이 있거든. 방통대 방송통신대학교 병이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방통대를 또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방통대 병은 걸려. 근데 항상 꾸준히 다니다가 회사가 너무 바쁘니까 회사 때문에 도저히 학교 그 수업을 들을 수도 없고 과제도 못하고 시험도 못 치고 이래서 중간에 그게 환불이 돼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겠습니다 하면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환불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어김없이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방통대 등록을 했는데 이번 회사는 막 그 작년처럼 진짜 짧고 굵게 개바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은 일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자. 학부 대학원은 아예 안 돼. 대학원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대학원은 절대 안 되고 그냥 학부로. 그래서 일단 한 다음에 포기할 것 같으면 포기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주 3주 정도가 과제를 엄청 많이 제출을 해야 되는 그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빡세게 과제 가지고 제출하고, 안 그래도 어저껜가 오늘인가 점수가 떴는데 과제 제출한 게 3개가 있는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예전 학교 다닐 때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과제 해보고 과제 점수 너무 후지면은 나 다시 저기 그 또 취소해서 나머지 환불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과제 3개 냈는데 3과목이 다 과제 만점이 나온 거야. 30점 만점인데 30점 30점 30점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일단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말고사까지는 쳐야 되겠다. 아니 나는 그렇게 점수를 잘 줄 줄 몰랐지. 그래서 아 기말고사를 쳐야 되겠다. 이거 환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점수가 그렇게까지 안 좋았으면 내가 그냥 쿨하게 그냥 포기했는데 아 점수가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기말을 또 봐야 되겠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나름 내가 이제 양심이 그래도 있으니까 혼자만 결정해 놓은 마지노선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나름의 기대를 한 거지. 그래 그냥 지금 당장 그만두면 또 양심에 너무 찔리고 너 맨날 공부한다 그러더니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맨날 또 그렇게 포기하지?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은 그때는 포기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고 나 스스로한테 면죄부를 줬는데 근데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 못한 거지. 그래서 시험을 망치더라고도 그냥 시험 보기는 보자 이번에는.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30대 후반 여자인데 노후가 너무 걱정인데 세호님 노후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저는 노후 준비를 정말 한 개도 안 했어요. 저는 돈을 버는 족족 다 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미래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너무 일찍 죽었고 그리고 내 친구도 너무 일찍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아니 그러면 이제 내가 되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돈 벌어서 모아서 노후 준비하면 뭐해. 사람의 목숨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죽으면 다 그만인데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저거 돈 모으겠다고 아등바등 해가지고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모은다고 내가 뭐 행복할 거야 어쩔 거야 이런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돈을 땡전 한 푼 안 모으고 돈을 다 썼어요. 진짜 그냥 버는 족족 내가 300만 원 벌면 300만 원 다 쓰고 400만 원 벌면 400만 원 다 쓰고 500만 원 벌면 500만 원 다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재작년에 제가 일이 엄청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나의 그 전 재산이 0원을 찍었어. 0원. 마이너스까지 가기도 했어. 마이너스 조금이어가지고 별로 이게 뭐 티가 안 나지만 그 없을무였어. 없을무.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재산은 다 작년에 번 돈이다.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 작년에 번 돈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노후가 너무 걱정인데 세호님 노후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근데 이제 조금 모아야죠. 이제 조금 모아야죠. 돈이 정말 땡전 한 푼도 없었답니다. 작년에 번 돈이 그냥 답니다. 다행히 이제 작년에 좀 장사가 좀 잘 돼가지고 제가 일을 좀 많이 해가지고 벌이가 좀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돈을 모아야죠. 그래서 이제 주식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식하고 있고 집이 좁다는 이유로 강제로 이제 절약도 좀 했고 노후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왜냐면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회피를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늙으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해결되겠지. 그리고 그때 돈 없으면 죽지 마. 죽지 마. 그때 돈 없으면. 돈 없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죽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물론 이제 옛날처럼 버는 족족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반은 모으자 이슬아. 반은. 근데 지금 반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프리랜서 하면서 좀 벌이가 그래도 좀 좋아져가지고 작년부터 좀 벌이가 좀 좋아져가지고 그래도 지금 살짝 숨통이 좀 트이는 정도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꾸준히 일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을 뭐 사야 되나 뭐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뭐 남들처럼 막 아파트 같은 거 투자해가지고 아파트가 뭐 몇 억이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아파트 같은 거 막 꿈꾸면 너무 그 꿈꾸는 그 순간부터 좀 불행해지는 거 있죠. 뭐 사람들은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나는 꿈을 크게 가지면 가질수록 내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내가 메타인지가 잘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잘 알겠는 거야. 꿈을 크게 가지면 내가 그걸 이룰 수 없는 것까지 내가 너무 잘 알겠는 거야. 그래서 난 너무 불행해지거든. 꿈을 가질수록 미래를 생각할수록 너무 불행해져요. 그 순간에 너무 우울해지고 그래서 꿈을 작게 가져요.
아파트 같은 거 내 인생에 없고 조그만한 빌라 같은 거 그냥 해가 좀 적당히 잘 되는 빌라, 뭐 주차 잘 되는 빌라 그 정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그것도 비싸서 못해.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냥 어차피 뭐 내가 평생 산다고 생각하면 뭐 아파트는 못 살 것 같으니 조그만한 그냥 빌라 같은 거 내 이 한 몸 그냥 누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골라가지고 한번 뭐 해봐야 되겠다. 뭐 요 정도? 그냥 작은 꿈. 큰 꿈은 안 돼. 그러면 나 너무 불행해져.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불행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 기쁨을 찾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나 10년 뒤에 나 어떡하냐, 20년 뒤에 어떡하냐. 나 그때도 집도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그냥 다른 사람 불러주면 그냥 도미나 그려주는 일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긴 있는데, 그러면 나 너무 불행하잖아. 그래서 저는 당장 내일의 행복을 찾겠습니다. 고독사로 오래되기 전에 발견되는 게 꿈이라 그런 거는 사실 뭐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잘 가져져 있을 거다. 저도 이제 고독사로는 죽을 것 같은데 발견은 그냥 적당히 빨리 됐으면 좋겠다. 떼연인과 다른 모든 미비혼 여성들의 삶이 앞으로 더더욱 풍요롭고 평탄하게, 물론 저도 그러게요. 그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점점 살기가 좀 팍팍해지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살기가 더 팍팍해지는 것 같아. 좀 너무 뭐라 그럴까? 소외돼 있잖아요. 그 챙김을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아예 없잖아요. 그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그래서 스스로 되게 모든 걸 다 헤쳐나가고 이겨나가야 되고 약간 이런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뭐 결혼하면 결혼했다고 회사에서 돈 줘, 애 낳으면 애 낳았다고 나라에서 돈 줘, 애 키우면 키운다고 뭐 돈 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도움이나 그런 혜택 같은 걸에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결혼 안 한 여자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먹고 잘 삽시다 여러분. 그 혼자 있어서 되게 그 외로울 수도 있어. 하지만 둘이 있고 셋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을까? 나는 둘이 있어서 외로운 게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고 생각해. 가족이 있는데 외로운 게 더 외롭다.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 것 같아. 나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가장 덜 외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어쨌든 돈은 계속 벌어야 되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근데 그것도 AI가 다 처먹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오늘 여러모로 너무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되네요. 저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이 이후에 제 삶이 잘 상상이 안 됐었거든요. 거기다 프리랜서로 먹고 살고 있다 보니 당장 다음 달 수입도 안정적이지 않은데 남들처럼 20년 30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요. 씩님도 좀 비슷하네. 아파트를 포기합시다. 아파트를 포기하고, 근데 빌라왕 얘기하니까 빌라 같은 거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결혼 안 한 여자들끼리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살면 좀 재밌긴 하겠다. 1층에 사랑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거기서 저녁밥 해먹고, 넓은 집도 필요 없잖아. 그냥 뭐 방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집, 거실 하나 있고 뭐 방 한두 개 있으면 되잖아. 그런 건물 있으면은 거기 이제 여자들끼리 우르르 모여가지고 살면 너무 재밌겠다. 서로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 벨도 한번 눌러봐주고, 오늘의 고독사 고독사 한 사람 있나 없나 서로 확인해주고, 저 고양이 밥 좀 챙겨주실 분 하면은 이제 누가 제가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밥도 좀 챙겨주고,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살면 너무 재밌겠다, 그지? 그럼 제가 어떻게 돈을 좀 열심히 벌어가지고 빌라 한 채를 어떻게 인수를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된 빌라 내 돈 주고 사기는 좀 그러니까 경매 나온 걸로 경매 같은 걸로 내가 빌라를 하나 인수해. 언젠가 내가 돈을 좀 벌면, 내가 건축하는 사람이니까 뜯어 고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비 안 새고 벌레 잘 안 생기고 뭐 그런 정도 집이면은 뭐 살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혼자 외로우면 같이 살면 되거든. 근데 또 같이 한 집에 살면 또 괴로워. 그러니까 각자 한 집에 사는 거야. 전 요즘 드는 생각이 혼자 있어도 잘 지내고 혼자서도 잘 놀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누굴 만나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제가 겨울에 막 여행 혼자 다니고 이랬잖아요. 저런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젠가 뭐 같이 갈 친구가 생기겠지. 그럼 그때 가야지. 너무 늦어.
혼자 가기가 좀 그런데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봐야지. 늦었어. 지금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거를 오롯이 온전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딱 해버린 거야. 혼자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혼자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제 여행 가는 것도 좀 연습하고 이제 놀러 다니는 것도 좀 연습하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잘 놀 필요도 없어. 그냥 혼자 그냥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난주 내내 모친 병간호로 병원에 짱 박히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엄마 나이쯤 되면 나 간병할 사람이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간병 보험이나 좀 들고 간병 통합병원이나 알아놔야지 싶더라고요. 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 방법이 있을 거고 간병인 뭐 보험 못 들었다. 우리끼리 간병인 개를 하자. 누가 아플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저 프리랜서니까 저 그때 좀 놀아요. 제가 병원에 같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병인 개를 좀 하는 거야. 어때? 우리 빌라에 입주한 사람들끼리 간병인 개를 좀 하자. 가족이 너무 힘들게 하며 연을 끊어도 되나요? 이기적인 생각인지 너무 고민이 되어요. 아닙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가족들이 지금 이기적인 겁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가족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고, 저도 가족들이 막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언니랑은 내가 잘 지내. 언니랑 형부랑 되게 잘 지내는데 아빠도 그렇고 또 남동생도 그렇고 너무 남자고 너무 가부장적인 집의 사람들이고 너무 아들 좋아 하는 집 분위기에 이제 남자들이어가지고 그 어떤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고 결핍이 있어서 이제 채우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소통이 아예 안 되고 서로 이제 나한테 상처만 주는 거야. 내가 뭔가 필요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아예 그냥 이해를 못해. 내가 왜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예 이해를 못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나만 나쁜 년 만들고 자기들을 배려하지 않고 약간 이런 사람을 계속 만드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 남자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집 남자들이랑 연락 안 합니다. 연을 끄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면은 뭐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죠? 연락 안 합니다. 필요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은 필요 없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가족인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행복한 가족들도 되게 많습니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존경받는데 집에서는 저를 위한다면서 하는 말들이 너무 막말이에요. 상처받는다 하지 말라고 해도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은 기분. 빨리 독립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 그런 도끼로 빨리 돈을 모아서 빨리 밖에 나가서 독립해서 살아야지. 나는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오십시오. 나와도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오히려 좋은 일만 생깁니다. 본인의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들이라면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 사촌이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다 피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나만 생각해. 어차피 인생 평생 나랑 같이 사는 거야. 나만 생각해. 그 가족이랑 어차피 평생 살 거 아니야. 평생 누구랑 살 거야? 나랑 사는 거야. 나 스스로랑. 나만 생각해야 돼. 남 생각하다 병난다. 그 남 때문에 남 생각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나면 이제 제 꼬라지 나는 거예요. 밖에서는 가족 욕 보일까봐 말하지도 못했는데 뭔가 속이 시원하세요? 가족이 욕 좀 먹어도 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욕 먹는다고 별일 안 생겨. 걱정하지 마세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욕 뒤지게 처먹어도 다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밖에 없다니까. 그 욕 좀 먹어도 돼. 지금 내가 힘들다고 남 욕 먹는 거 내가 저기 참아줄 그럴 에너지 없으면 그거 안 참아도 돼. 걱정하지 마세요. 새 회사 첫 출근하는 분이 또 계시네. 새 회사가 부디 지랄 맞은 사람이 없고 일도 적당히 할 만하고 야근도 좀 안 하면서 좀 착한 사람들도 좀 있어가지고 좀 다닐 맛이 나는 그런 회사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출근길이 너무 빡세지 않으면서 지하철이 너무 빡빡하지 않고 그리고 가는 길이 좀 상쾌하면서 너무 많이 걷지는 않고 뭐 그런 정도의 회사였으면 좋겠다. 근처에 먹을 게 좀 있고 저렴한 커피도 맛있는 커피가 좀 있어가지고 커피 마시는 맛이 좀 나고 좀 산책할 만한 공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좀 괜찮은 회사였으면 좋겠다. 응원하겠습니다.